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한 연구를 해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 발표합니다. 코 막힌 거 뚫어주는 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귀하고 박하를 섞어서 하거나 거기다가 와사비를 조금 프로테이지를 좀 자극이 있기 때문에 와사비나 겨자 같은 걸 좀 넣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토마토 케첩 기반의 제거 바이러스를 소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더해서 제가 노래 부를 때 쓰는 율무하고 녹두를 볶아서 그 가루를 먹으면 기관지 폐가 가래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비염이나 이런 천식 같은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도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툭툭툭툭 약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면 여기서 이렇게 몸이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전신이 다 이완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계속 툭툭툭툭 지가 자극해 주거나 목에 딱 대면은 툭툭툭 자극해서 전체를 피로를 풀어주는 어깨 같은 데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그런 거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신 안마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자극을 주거나 따뜻한 바람에는 바람을 살살살살 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느끼잖아요. 그래서 느껴가지고 그것도 부기염식이 항진된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완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육 이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밤에 잠 안 올 때도 이렇게 이불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덮어가지고 딱 덮으면 찬바람이 셔셔셔셔 나와서 자거나 따뜻한 바람이 셔셔셔 나와서 자는 그런 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불 종류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밑에 바닥에 까는 걸로도 이게 찬바람이 나오는 건 있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건 없거든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신 안마기인데 탁탁탁탁탁 자극을 주거나 바람을 솔솔솔 해서 잠을 갖다 잠자게 하는 잘 자게 하는 그런 이렇게 바람이 솔솔솔 나와서는 톡톡톡 자극해서 잠이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전신 이완기면서도 저게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혈관이 여기 지나가거든요. 이쪽에 맥박을 한의학에서 이렇게 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분에 몇 초 뜨는지 이쪽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을 잴 수가 있어요. 이걸 자동으로 둘러가지고 고혈압 체크기로 1분에 몇 TL을 이렇게 하는지여서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툭툭툭툭 자극을 주는 것은 전파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전파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몸에다가 전기로 자극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인체는 생체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적당한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를 자극을 하면 몸의 근력이 없어지죠. 하면 할수록 몸의 근력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주파 자극제라고 그러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전파를 타타타 자극을 해서 살짝 그래서 전신을 이완시키는 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피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릇에 넣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방 안에 이렇게 냄새 나는 부분에 다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구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하고 어떻게 소금의 결합 이걸로 해가지고 냄새 안 나는 어떤 냉장고 탈취제로 쓰거나 액상으로 만들어 페브리즈처럼 냄새 제거에 사용하거나 이것을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 설탕을 결합해서 모기 끈끈이, 초파리 끈끈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바퀴벌레 끈끈이나 그다음에 쥐 끈끈이에다가 치즈 맛이 나게 하시면 훨씬 잘 잡히는데 이것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베이킹소다, 젖산, 설탕의 결합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거나 베이킹소다, 설탕의 결합으로 해서 뿌리는 식으로 해서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방앗깻잎을 동물의 사료에 첨가시켜서 되게 좋다 그랬죠. 또는 조리대 또는 매실청을 낙과된 걸 좀 싼 걸 좀 구해서 매실청을 동물 사료에 넣어가지고 항생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때 조리대와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 방앗깻잎과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방앗깻잎 일단 싸다는 점에서 동물의 항생제로서 커피 조릴 때 먹어도 괜찮은 애들은 그렇게 하거나 매실청 조릴 때 이렇게 매실청 조릴 때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토마토 케첩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마토 케첩 절반 들어가고 그다음에 깔라맛이 콸콸 그다음에 매실청 콸콸 매실청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매실청이 많이 들어가면 항균 항바이러스 주제까지 다 항균까지도 더 강화됩니다. 그다음에 매실청 콸콸 그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그다음에 생강청 그다음에 초고추장에다가 그 마늘 가른 거 생마늘 가른 거하고 유자청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것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몇 스푼만 넣어주면 이렇게 점액이 활성화돼서 위장의 방어막을 좀 이렇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살균이 됩니다. 여기다 조리대 물까지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해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성 형성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컵에다 넣고 한 번에 물 조금 넣고 7번에 걸쳐서 조금씩 마시면은 혈액속 20초, 30초에 반영이 돼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 종류들의 세포 어떤 벽을 이렇게 필링을 시킵니다. 세균 같은 것도. 그래서 삼투압으로 터트리는 거예요. 왜냐면 부대가 실험면 병결과 인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우리 면역세포들은 우리 음식을 먹는데 이미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이 없을 거라는 제 예상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부터 독감, 감기, 호흡기 바이러스부터 헤르페스 계통의 대상포진과 여러 가지 계통에 다 효과가 있다라는 바이러스 종류는 상관없이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상컨대 에이즈 바이러스도 적어도 혈액 속에 놔두는 거, 어떤 점액 속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가 이걸로도 꾸준히 먹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제거는 안 됐고요. 증상이 나타날 때 혈액속에 이렇게 약간 이들이 증식을 해갖고 발현했을 때 그걸 완전히 소멸을 시키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완전히 제가 뿌리를 뽑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우수한 것 같습니다. 혈액과 점액 속에서는 이게 신경계통이 숨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꾸준히 매일마다 먹으면 오히려 그것도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 종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항균제로서 동물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냐? 그럼 항상 항균 항바이러스로 적용할 수 있다. 타서 먹이면 구제역 같은 것들도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 걔네들도 생명체인데 파묻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파묻으면 지하수를 통해서도 토양이 오염되고 바이러스는 살아서 계속 증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익히면은 바이러스 종류는 한 100도씨 익히면 50도씨, 60도씨, 100도씨만 익혀도 소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냉동시켜놨다가 싸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을 해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닭이든 소든 뭐든 다 돼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앗깻잎을 어떤 넣어주고 동물의 사료에 넣어주거나 조리대를 넣어주거나 또는 매실과 이게 낙과된 걸 싸게 구입을 해서 동물의 사료에 넣어줘서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매실과하고
매실청으로도 그냥 동물에게도 세균 종류에 대해서 탁월합니다. 매실청은 해독 구조에도 탁월하고 매실청과 조리대 하셔도 되고 매실청, 유자청 조리대 하셔도 동물의 탐욕에도 전혀 이상 없어요. 네, 동물의 사료에도 평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항균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게 방앗깻잎을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료로 수토양에 뿌려가지고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매실청하고 그 다음에 마늘청, 생강청. 이렇게 마늘청, 생강청은 전자레인지 같은데 완전히 익히셔야 되고요. 10분 이상 익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아니면 토해요. 이것을 섞어서 씁니다. 조리대하고 포함해서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이게 몸에 냄새 나시는 분들이 하십니다. 몸에 냄새 나시는 분들은 약간 생강청을 좀 더 많이 프로테이즈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몸에 냄새 나시는 분들이 것도 내면에 세균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소멸을 시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토마토 케첩 기반으로 바이러스 종류였을 때 뭐 이렇게 독감이나 몸이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원인을 알죠. 대부분 바이러스거든요. 되게 저도 이제 연구했다 보니까 좀 이게 데이터가 쌓였는지 먹고 그다음에 약간 배앓이 하거나 이렇게 좀 뭐 세균성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매실청하고 조리대를 꺼내서 이렇게 먹습니다. 또는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를 먹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가도 사용하냐면 탈모에도 사용됩니다. 탈모에도 저는 바이러스 종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서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토마토 케첩 기반으로 그것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매실청, 생강청, 그다음에 조리대를 같이 복용할 수 있어요. 몸에 냄새 나신 분들에도 탁월하다. 또는 매실청, 조리대로만으로도 가능하다. 두 가지 일단 먹고 영양분을 보강을 할 때 그 골드키 있잖아요. 골드키 그거하고 가루하고 그다음에 홍시가루, 공시가루 이런 것들을 홍시를 가루로 만들어서 유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홍시를 가루로 만드는 감가루 같은 것도 괜찮은데요. 이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유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출혈 일어날 때 먹는데 이렇게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부족한 것을 이것을 보강을 해주고 세멸치, 건포도 같은 거 이것을 추가적으로 결합을 해주거나 단백질로서 달걀 같은 거 좀 보강을 해주면 식품으로서 보강제로서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식초를 제가 이런 스프레이 통에 넣고 이렇게 뿌렸더니 머리가 엄청 머리카락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 제품에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빨 사과식초나 일체 식초 이빨 같은데 치약에다가 사과식초를 좀 넣어서 이렇게 사과식초나 다른 식초 다 됩니다. 뼈가 하얘지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락스하고 과산화수로 베이킹소다 70, 20, 10에 결합을 해서 좀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제가 사타구니 완선을 해결했다 그랬죠. 그래서 열탕 소독을 하시 그 드라이기로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렇게 화상 입어요. 저는 요새 피부병을 뾰루지 여드름 이걸로 쓱쓱 해가지고 열을 축적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며칠 걸렸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싹 소멸하면서 짜지 마세요. 안 했어도 다 자국까지 없어집니다. 짜면은 거기 흉터가 생겨요. 자국에. 그래서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같은 데도 그렇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것은 시부가 약초를 가지고 칠한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성 영상을 발표합니다. 바이러스 종류는 유방암 종류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열이 50도씩 계속 반복되면 그 이상으로 60도씩 반복되면 순간 온도가 이거는 150도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멍울 같은데 이거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식으로 실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멍을 만져주는데 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그 부분이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몸 저는 발가락 살균할 때도 이거 그래서 손 살균할 때도 이거 다 살균 안 됩니다. 머리도 이렇게 가끔가다 간지러울 때는 이렇게 살균을 하고 가만히 놔둬요. 이렇게 닭들 뽑히듯이 뽑기 싫으면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전 이상 없이 살균이 됩니다. 이게 진짜 짱 좋은 것 같아요. 건드려서 화상 입지 않도록 적당히 떨어져서 하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열을 축적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고 익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타구니 같은 성기 같은 데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사타구니는 항문은 약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 있사오니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살 계속 반복해서 하시기를 되게 좋아요. 헤르페스 할 때도 저렇게 해서 열을 가해서 소멸을 시킨답니다. 어쩌다 날 때가 있어요. 헤르페스는 여기다 약간 풍을 저풍으로 해놓고 열만 뜨겁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라이기로 먼저 사타구니를 살균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루에 10번 빈장갑 끼고 발라낼 때 완선을 해결했어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드라이기로도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보다 그 안에 피부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곰팡이들이 그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또는 이거 무좀 같은 것도 이거 제가 이렇게 진물이 일어나는 거 발가락 무좀도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고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를 바를 수도 있지만 그 각질의 무좀에는 일반 어떻게 시키나 시초 같은 거를 여기다 통에 넣고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니까 결국엔 소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맨들맨들해지면서 소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나던데요. 네, 이것도 저도 되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손을 살균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갖다 말리는 그런 게 세균의 원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세균 온도를 높여가지고 50도, 60도씩, 70도씩 좀 뜨겁게 해가지고 손을 가열해서 살균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방송에서 멋대로 내시던데 제 기술인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카이스트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그룹도 ITN에 대 기술이 넘치고 광선가입 방송에서도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 기술이 그쪽으로 다 그래서 셰프분들도 이게 방송에서 하시는 데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제 기술을 자꾸 갖다 쓰시고 제 걸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 MBC 뉴스 투데이에서도 제가 이렇게 드론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를 전 세계로 수천 조분에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좌표의 숫자 방식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센치는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 만들고 바닷속 지도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닷속 지도도 만들고 또 이렇게 땅속 지도도 만들고 로봇의 몸체나 이런데 배 몸체 이런데 비행기 몸체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거기다 정보를 보내거나 전기를 보내거나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모든 것을 봅니다.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는데 왜 입체냐 아니냐를 따르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각 사람의 눈, 코, 입 이게 다 그 사람 크기를 보잖아요. 크기도 보고 이목구비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은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 뭐 스마트폰 화면이라든지 액정 그다음에 모니터, TV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되고요. 그래서 사물을 각 사람을 보거나 차량도 각각 보거나 건물도 각각 보거나 가로수 같은 나무도 각각 보거나 동물도 각각 볼 수가 있어요. 물류센터 같은 거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몇 개 집었는지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사람이 보도 몇 개 집었나 그래서 엉뚱한 데 가져가는 경보 이렇게 계산 들어가자면 자동 계산해 줍니다.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시각에 계산원 그 다음에 시각에까지 표시하고요.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10만원, 5만원, 9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폐 개수기 1,000원권에 갖고 기획 딱 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걸 변경을 시킬 수 없게 하고요. 또는 거기서 직접 하면 해킹 당할 수도 있으니까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문자로서 나한테 전송을 하는 현재 그렇게 그래서 대사원이 땡겨 먹지 못하도록 하거나 어떤 지폐 개수기 방식 이런 공공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금 입출기가 되겠죠.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ATM기도 그렇고 현금 입출기 하는 부분에 얼굴 인식 기능을 주셔가지고 해당되는 담당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얼굴 인식이나 동작 인식 이런 식으로 그날의 동작까지다. 그날의 동작 이렇게 바꿔가면서 얼굴은 똑같고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비밀번호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데도 현관문 비디오폰도 얼굴 인식 기능을 주시거나 로봇 같은데 스마트폰 작동하거나 데스크탑, TV 또는 냉장고 이런 거 작동할 때 얼굴 인식 기능을 주시면 조회는 안 되도록 냉장고 같은데도 제가 열쇠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거나 비밀번호 방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열쇠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냉장고 담이 테러할까봐 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가전이라든지 이런 조명, 뭐 기타 자동차 같은 건 얼굴 인식과 목소리 인식 또는 그날의 동작 인식까지도 회사 출입할 때는 군부대 출입할 때도 허가된 얼굴 인식 허가된 사람만 출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거기다 그날의 암고를 동작 인식까지 추가하고 드론 조정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근데 얼굴의 자자가 보완이 되는 거죠. 암호가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열려라 참깨 또 어떻게 숫자 방식도 될 수 있다.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거기서 이렇게 열쇠 방식을 같이 동원을 해서 회사 나갔을 때 비밀번호 알아도 내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 현관문 디지털 키 무전 뭐 택배하세요 벌컥 열면 범죄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안에 카메라를 달면 어떨까요? 현관문 디지털 키에 딱 카메라를 달아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조그만 거 해서 밖에를 볼 수 있고 하면 되게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녹화 장치도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출입을 했는지 녹화까지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거기서 전화번호 기능까지도 줘가지고 현관문 비디오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현관문 디지털 키도 전화번호 기능까지 해서 뭐 인터넷이나 자체 통신망, 원키토키망으로 전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유편부터 띠띠띠 눌러 음성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거나 그것이 나한테 꼭 직접 통화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비디오폰도 가능합니다.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여러 개 달려있는 경우 각도별로 찍고 그 렌즈도 움직일 수 있어요. 현관문 비디오폰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렌즈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폰도 카메라, 어떤 CCTV 카메라 연동,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 있으니까 유선 무선으로 연동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디지폰도 이렇게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거나 인터넷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자체 워키토키 통신망으로 해서 통화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관 비디오폰도 CCTV처럼 작동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사람 출입하는 장면을 때마다 찰칵 찍어서 저장하는 기능, 또 나한테 전송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도 인터넷망이나 워키토키망으로 스마트폰이나 연동하는 기기에 차량을 파손한다 그러면 나한테 경보음을 울려주고 이것을 이렇게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아파트 10층에서도 내려가면 도망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이크 스피커 구조해서 왜 내 차를 부숴 그렇게 이렇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우리가 운전할 때 빵빵거린 거면 어려울 때가 있죠. 창문 열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마이크 스피커 경설권 구조해서 블랙박스나 이런 연동해가지고 스피커와 뭐 블랙박스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연동해서 또 다른 기기도 돼요. 차량용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CCTV에도 쌍방향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고요. 또는 기타 어떤 적외선 방식이든 뭐 이렇게 전파 방식 어떤 전파를 쏘든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불빛이 이제 올 때 이게 적외선 방식으로 밤에 찍는데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람이 출입하면 이렇게 탁 이렇게 불빛이 켜지면서 찍는 이런 기술 구조와 경보 기능을 줘서 경보가 울리거나 이쪽으로 해당되는 목소리가 이렇게 접근 금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당되는 목소리가 나한테 전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이렇게 동영상이라든 찍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음성을 목소리까지 녹음해서 접근 금지, 암호대라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군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경고 이렇게 하면서도 목소리 인식까지도 들어가는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화 방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다 사람이 하듯이 CCTV만 모든 거 드론 카메라에도 사람이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 이런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볼 수도 있고 거리별로 볼 수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싸게 저화질을 저성능의 카메라를 고성능의 카메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모든 망원경 구조에 있어서 망원 카메라 이런 데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나 좌표 수화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현미경 방식으로 현미경 같이 달려 있어서 확대를 해주고요. 그것을 디스플레이 방치에 표시해야 됩니다.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그것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군이든 어디든 쓰시면 안 되겠어요. 뭐 비행체 같은 데 달아갖고 고공으로 보면서 이것을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짱 아닙니까? 네네.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디지털 전파 방식으로 해서 보더라도 광학 카메라, 이렇게 광학 어떤 렌즈를 둬가지고 색깔만을 분별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색깔을 분별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거나 그죠 뭐 나무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땅 색깔에 사람 색깔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미리 색깔을 입혀주는 방식과 또는 제멋대로 색깔을 입혀주는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컬러풀한 영상을 디지털 어떤 전파를 통해서 화면에 표시하더라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그다음 디지털 캠코더를 제가 45,000원, 99,000원 하던데 CCTV 이거 카메라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외선 기능을 줘가지고 그걸로 CCTV로 만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쓰시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밤에 잘 안 보인다니까요. 군부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이미지를 표시하면 되게 좋겠죠. 또는 거기서 기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뭐 이렇게 기타 다른 전파들 이런 것들을 초음파도 괜찮고요. 여기서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어떤 사물을 이렇게 어떤 물기를 탐색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타 다른 어떤 사물을 탐색해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보다 훨씬 낫죠. 이전에 이런 데다가 CCTV에다가도 경보기 기능을 줄 수 있으면 열화상 카메라에다가 있다가도 경보 기능을 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 전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의 종류는 다양하게 달 수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 전파를 탑재하는 방식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면에 같이 표시해 준다. 또는 적외선을 추가로 보내가지고 이런 CCTV나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을 추가로 보내서 채열을 높여서 뚜렷하게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CCTV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 두 개를 해서 군의 야간 부대 야간에 감시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낮에는 이걸로 그냥 보고 이렇게 이것을 YTN의 어떤 업체가 무단으로 쓰시더라고요. 이게 큰 기술인데 돈이 된다는 것은 이거 제 기술 YTN의 제 기술 뒤져보면 한 70가지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네네.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 수십 개가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YTN의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이렇게 어떤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갖고 CCTV 50개, 100개 있더라도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112나 현재 지자체에서 보시는 거는 여러 모니터를 많은 감시원이 붙어서 하잖아요. 그게 양비다 이거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을
쭉 나열해서 볼 수 있다. 드론이 앞으로 10,000대, 100,000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안 보면 안 돼요. 병사들도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화면을 전송을 할 때 그걸로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TV 같은 데도 현재 방송국 방송 채널이 100개다 그러면 그것도 100개의 채널을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좀 노예를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나 인천 이런 거 지자체에서 112나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보이는 화면을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찍고요. 사람 같은 눈, 코, 입 이렇게 얼마 이렇게 다 분별이 다 가능합니다. 원래는 드론 같은 데도 이런 카메라를 탑재해서 사람, 차량 이런 것들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좌표 숫자 방식 이동을 측정하고요. 기록할 수도 있고 특정 군복 입은 사람 이런데 특정 지휘관만을 타격하거나 몇 군데 타격, 이 지목만을 쫓아다니면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자동으로 공격하고요. 자동 전투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류센터 같은 데서도 역시 동일하게 물건을 측정해서 이렇게 아까 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건물 같은 데도 이렇게 자동으로 전투하는데 어떤 그 가장 적합한 전투 모드를 5가지, 10가지 만들어서 조종사가 선택하거나 뭐 전투기나 드론 뭐 등등 이렇게 일반 탱커 같은 데 이런 지상 무기에도 됩니다. 그다음 기타 뭐 이렇게 군함에서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같은 데나 다른 데서 쓰시지 마세요. 이건 모든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포병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 뭐 포병에서도 쓸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전투 모드를 5개만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자율 선택,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자동 전투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같은 거 이렇게 호텔 서비스로 5군데 찍어 놓으면 거기다가 돌아다니면서 배송하고 돌아오고 자율주행 차량도 10군데 찍어 10군데 배송하고 돌아옵니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공청소기 로봇 있잖아요. 원형 집안에 그것도 카메라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지가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집안의 구조를 살피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설정합니다.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제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는 입체는 아니냐 이것을 중시 여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절벽 같은 데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보도블록의 차량, 자율주행 차량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건물을 뚫고 갈 수는 있지만 뚫고 가지 않는다. 입체니까 안 부딪힌다. 가로수니까 안 부딪힌다. 사람이니까 안 부딪힌다. 물건이니까 안 부딪힌다.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로봇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경로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경로를 임의적으로 공장 로봇 같은 데도 정해놓거나 자체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해서 스스로 경로를 찾아갑니다. 자동 전투하는 데 쓰인다. 건물에도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좌표에서 0.1cm도 가능해요. 로봇에다 물길 그 호스를 달아서 소방을 하거나 이것을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투데이에서도 이거 모델을 쓰시더라고요. 오산시 통합센터나 112나 어떤 데서도 국가의 부분이 국정원이 아직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고 있고요. 제 기술이 YTN에 쏟아져 나와서 뒤져보면 70가지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 문제 안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적만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 인질의 소송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지금 제기를 많이 갖다 쓰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함부로 이거를 112나 쓰시면 이게 지자체 배상, 그 다음에 공무원 퇴직 후에도 민형사 그렇죠 책임을 구상권 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 배짱으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술을 무단으로 왜 거기 다 모였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이런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탑재한 YTN에서도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어떤 업체가 진짜 이게 열받는 일인데요. 제 기술을 왜 이렇게 무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드론에다 탑재해서 야간 전투할 때 씁니다. 야간 전투할 때 열화상 카메라 측정해서 보통 아파치 헬기 같은 것도 열화상 카메라를 해서 측정을 해서 전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열화상 카메라를 싼 방식으로 해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드론 같은 것도 야간 작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부대에서 감시할 때 밤에 이게 적외선 방식이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경보기 기능을 전파를 쏴서 뭐 초음파나 기타 다른 전파를 경보기 기능을 주거나 열화상 카메라에다가도 전파를 쏴가지고 경보 기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또는 화면을 표시해 박쥐 초음파처럼 해가지고 초음파나 다른 전파를 쏴서 화면을 다른 화면까지 인식해서 디스플레이에 표시해 준다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를 물에다 조사해서 회전 방식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물의 상중하를 따라서 깊이를 따라서 전파를 쏘고 그에 따라서 물에서 이렇게 수소산소,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한다 그랬죠. 이렇게 전투기에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압축 공기를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내뿜고 일종의 돌풍 현상이 일어나요. 미사일 정타 맞지 않거나 추진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추진 방식으로. 그다음에 원천 기술은 저 실용 기술은 여러분. 네. 그다음에 어디다 쓰는지 내가 그거까지 어떻게 다 그죠? 10만 군데도 넘을 수도 있는데 100 군데도 1000군데 넘을 수 있는데 단일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사일 같은 것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섞어서 쓰면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래서 적외선을 섞어 쓰면 강한 고열이 현상이 일어나고요. 미사일 기판 같은 걸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상 무기로도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또는 지상 여기다 더하여서 마이크로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초음파라든 음파를 같이 섞어주면 이것이 이렇게 복합되면서 강한 고열 현상이 일어나고요. 사람 눈, 뭐 피부 다 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고열로 인해서 머리가 타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강한 충격 실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군사 무기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쓰시면 뭐 지상에다 지상 무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시가전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시가전할 때도 열화상 카메라는 동물 안에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쪽에 전파 쏘면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충격 실신하거나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석유 정제할 때 수소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길이를 따라서 물의 깊이를 따라 엑사인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넣는 기술을 쓰는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코카콜라나 그다음에 그다음 맥주, 그다음에 이거 포도주 할 때도 제가 탄산 넣는다 그러죠. 포도주를 탄산 넣은 포도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탄산을 넣거나 산소를 넣거나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한다. 콜라에다 산소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맥주에다가도 산소를 넣거나 막걸리에다 산소를 넣거나 이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소주, 또 위스키, 뭐 술 종류에다 산소를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칵테일 얼음으로서 이렇게 산소를 넣은 칵테일, 탄산을 넣은 칵테일 얼음 만들어 유통하시거나, 그 다음에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제다주의청, 파마산, 지청, 천, 할로바, 귤청, 자몽청 이것을 넣어가지고 칵테일 얼음으로 판매하는 한 기타 다른 것도 치즈를 넣을 수도 있고 초콜릿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또 칵테일 얼음으로 판다는 거죠. 또는 여기다 생크림이나 휘핑크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그다음에 뭐죠? 이 과일청과 과일잼을 기반으로 해서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주고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물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줘서 육성을 시킨다. 투입을 시켜야 부직포에 보리역경을 넣고 그것을 끓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끓인 다음에 식힌 다음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맛있는 술이 되는데요. 막걸리 만들 때도 이렇게 쓰고 포도주, 맥주, 소주, 위스키 모든 술 전통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시골마을 이장호 프로그램 이거 쓰시던데 쓰지 마세요. 방송가에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계속 얘기를 또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뒤져보면 진짜 얼마나 많이 대기술이 들어가 있을지 난 궁금하네요. 되게 뒤로 막 서로 아시는 사이 같은데 여기서 백종원 씨하고도 이렇게 프로그램 같이 하시고 전현무 씨도 그렇고 또 이렇게 편수도랑에서도 제 기술이 이렇게
달고나 설탕, 설탕을 녹여가지고 여기에서 카레마를 시킨 다음에 가루로만 달고나 설탕으로 판다는 그걸 하시는 것 같더라. 어떠냐고. 현스드랑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지금.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 가루를 섞어서 판매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치즈나 치즈, 초콜릿 이런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다양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반 소금 설탕 만들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팝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모든 화초 같은데 꽃 같은 거를 잘라서 팔잖아요. 그건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팔면 유전자 구비할 필요 없지 않냐라요. 어차피 잘라서 파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예술적으로만 만들어내면 좋거든요. 고급스럽게. 그러면 일반 살아있는 나무나 어떤 뭐든 화초 또는 뭐든 이렇게 이런 거 다른 식물 종류는 다 되나요? 그럼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꽃 종류도 살아있는 것도 화분에 있는 것도 염색을 할 수 있어요. 흙이나 모래 같은 것도 염색을 하거나 마사토나 이런 것들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흙모래도 그렇게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